제342조 물상대위. 이 물상대위란 말도 참 어려운데 일단 대위부터 봅니다. 대위라는 것은 이게 대신할 때 대자고 위치할 때 위자입니다. 위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요. 대위, 위치를 대신 바꾼다. 대위. 물상은 이제 물상보정인에서 봤듯이 물건에 관해서 물건상 이런 것 같아요. 물건상 인적으로가 아니라 물건에 있어서 물적 대위라고 해도 됩니다. 물상대위란 말이 어렵고 물적 대위, 물건상으로 물건에 관해서 위치를 바꾼다 그런 얘기 같아요. 물건의 위치를 바꿉니다. 자, 질권은 질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질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용징수는 187조 할 때 한번 설명했을 것 같아요. 공권력이 강제로 물건의 소유권을 공권력이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공익사업을 위해서나 이럴 때 공용징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질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공용징수가 일어나서 질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되면 질물이 이제 질권 설정자의 손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질권 설정자의 소유권이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질물이 이제 질권 설정자의 손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질권자는 그것이 질권 설정자에게 남아있어야 계속 거기에다 질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질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질물에 대해서는. 질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질권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빼앗긴 대신에 보상금을 받아요. 보상금이 금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질권 설정자는 빼앗기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헌법에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공용징수 이런 게 일어나면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날강도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값을 쳐주고 가져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질권이 이제 거기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질물을 붙잡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없어진 대신에 발생하는 그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질물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질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질물 같은 거 공용징수 해가면은 질권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질권 소유자,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돈을 줍니다. 보상금은. 그러면은 질권자는 이제 그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서 질권을 옮겨서 행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물로부터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으로 대상이 옮겨졌다 해서 위치가 대신하는 위치가 들어섰다. 위치를 대신한다. 위치를 바꾼다. 물건상으로.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질권이 혈액에 미치는 대상물이 바뀌어버린다. 그게 뭐냐? 질물로부터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으로 그 대상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넘겨줘버리기, 여기 금전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할 거고 받을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주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넘겨주겠죠.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압류는 이제 뭐 동산에는 딱지를 붙이는 거고요. 권리에 대해서는 금전 채권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법원에 가서 압류 명령을 신청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조치를 해야만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이해했으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 안 하면 물상대위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3조 준용 규정. 준용이라는 것은 많이 봤죠?
예, 그 성질에 맞게 적당하게 변형시켜서 그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준용이죠. 적용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적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질권을 갖다가 저당권 이렇게 단어 한 단어만 바꿔버리면 준용하는 거죠. 그대로 적용되는 건 적용이라 그러고 살짝 바꿔서 적용하는 것은 준용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제249조 내지 251조 이게 다시 안 갑니다. 이거 동산 선의취득 규정입니다. 동산 소유권을 선의취득이 가능하듯이 질권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5 내지 249 내지 251조는 질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산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듯이 질권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321조 내지 325조 이거 유치권 규정 아닌가요? 예, 유치권 규정 이것도 동산 질권에 준용합니다. 321조 내지 325조는 한 번 더 읽어보죠. 321조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321조부터 325조까지죠. 무슨 무려 5개 조문이나 준용을 합니다. 그럼 얘들은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준용한다는 것은 성질이 비슷할 때 제가 뭐가 없는데 너 다시 만들지 말고 그 옆집에 있잖아. 그 가서 그 빌려서 이렇게 돼서 준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용을 어떻게 하냐? 준용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갖다가 이 질권에 준용하면 유치를 질자로 바꿔. 그럼 질권의 불가분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다 바꿔서 읽습니다.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322조, 이제 322조부터 325조까지 다 질자로 바꿔 수 있습니다. 제1항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1항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하여야 한다. 제2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이익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질권자의 선관 의무 제1항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2항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질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5조까지인가요? 제325조 325까지 맞나요? 아, 기억이 흐려. 아, 예, 맞네요. 325조까지. 아, 예, 참. 아, 우리는요, 기억이 거의 물고기 수준입니다. 물고기가 낚시를 하면은 낚시바늘을 물었다 놓고 아차 싶어 도망가다가 뭐 몇 메타? 10m인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온다며요. 잊어먹고. 예, 용량이, 그 머리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네. 우리가 지금 물고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 질권자의 상환 청구권 제1항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유익부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준용 규정 다 읽었고, 예, 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타법률, 예, 상법 이런 데도 질권이 있어요. 예. 뭐 상법만 있겠습니까? 다른 데 또 어디 법률 만들면서. 지금 현재 법률을 안 만들었더라도 앞으로 제정할 법률에 라도 타법률에 질권이 존재하면은,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본절의 규정, 이 동산 질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 민법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도 준용을 한다. 그래서 어디가 질권이 있다가 보고 질권의 규정을 잘 모르겠다 내지 거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부 민법으로 와서 질권 규정을 찾아보고, 예, 이것을 준용하면 됩니다.